자, 다시 국토위로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에게 한 집원을 물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원 장관은 한준호 의원에게 왜 이 집원을 물었던 걸까요? 국토위로 가보시죠. 여기서 행신동 지휘하거나 1082. 하지 마세요. 행신동 1082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당협 사무실 번호 아십니까? 집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 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산 135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어요. 1002-21이라는 거는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집원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장관께서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사전에 인지를 못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준호 의원이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집원을 물어보면서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사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한준호 의원의 지역 당협위원장 주소 집원을 물어봤는데 한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예. 원 장관이 집원 조사를 많이 하고 나오셨군요. 저도 사실은 제 사무실 주소는 잘 모릅니다. 예.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저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원 장관을 많이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박정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양평 고속도로 이 의혹은 이미 괴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정말 자료를 다 공개한 걸 보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으니까 꼬투리에 꼬투리를 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할 게 없어서 한 장관 왜 버럭 화를 내냐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처가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단군 일의 최대 이권 카르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건 뭐냐면 근데 왜 화를 냅니까? 왜 백지화 시킵니까? 이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막 김근식이 사기치고 다녔다, 바람 폈다, 막 거짓말 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만나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토부에서 온라인에 다 올린 7년치 자료를 다 보면요. 이건 그 난독증이 없는 한 읽어보면 어떻게 변경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지 변경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이러저러하게 주민의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교통량, 수요 분산 예측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통상적인 법규와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갑자기 김건희가 땅이 있다고 나오면서 이 난리가 난 건데 정말 민주당이 이제라도 납득이 되면 귀를 닫고 입을 닫지 말고 제발 보고 있고 납득이 되면 잘못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고속도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한준호 의원 저 집원도 마찬가지죠. 저 사건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 겁니다. 양평에 김건희 여사 처가 땅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왜? 공흥지구 사건을 아니까. 양평 공흥지구 사건으로 지금 수사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니까 양평에 대통령 처가에 땅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한준호 의원은 갑자기 나와서 집원을 물면서 이거 알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원희룡 장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변경 과정에 있고 논의 중이라는 사실조차를 몰랐어요. 수백 개의 도로가 만들어지고 논의하는데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그걸 다 합니까? 그 집원을 어떻게 하느냐. 집원이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도로국장 정도가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도로과장 정도가 할 거예요. 그걸 갑자기 더 탐사라고 하는 친야 매체에서 유튜브에서 이 땅이 있다, 처가 땅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건 처가 게이트다 규정하니까 김두관 의원이 6월 말에 국토부에 질문서를 보냅니다. 이게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서야 원희룡 장관이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런 논의가 있었어? 스톱! 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양평 국민도 요구하고 지난번에 민주당 군수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요구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도 처가 게이트다, 권력형 비리다라고 계속하니까 그러면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서 한 이야기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니면 말지.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당협 사무실 집원을 제가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송파병에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후쿠시마 괴담, 양평 괴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예, 박수현 수석은 어떠십니까? 확실히 이제 지번을 갖고 김건희 여사 땅을 알면서 모른 척했다라는 한 의원의 주장을 이제 원 장관이 본인 당협 지번도 모르지 않냐라고 되치게 한 건데.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의 그 질문에 원희룡 장관이 말렸다고 자기는 이제 억울한 거죠. 예. 그것을 이번에 이제 되갚아준 되갚아준 것인데, 거죠. 예, 뭐 해프닝이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재미있긴 한데 뭐 본질은 아니고요. 꼭 이 말은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청청 여여 야야 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되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을 좀 빌려서 제가 드리고 싶다면 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다워야 되고 장관은 장관다워야 됩니다. 그 여야야 마찬가지죠. 이게 이상하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장관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좀 장관다운가?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야당은 야당다웠는가를 질문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너무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들이 장관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관은 장관답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야당이 좀 뭐 공세를 하고 그래서 억울하다 하더라도 좀 여당은 여당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끊임없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야당이 결국 정치 공세가 잘못됐어라고 입증을 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하러 저렇게 합니까? 그런 측면에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이것은 괴담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박정하 의원께서 맹활약하신 국토위를 저도 지켜봤는데 결론은 어느 쪽도 서로 아직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요구 가지고 계속 싸우던데 미지됐다고 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제출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야당이 이제 더 질문할 게 있고 야당의 질문이 점점 더 없어지면 그거 바로 니네 공세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결론이 설사 나더라도 아직은 괴담이라고 이 문제를 결론 지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더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는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어제 우리 박정하 의원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던 그곳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도 하셨는데 또 이소영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또 조목조목 다른 법률을 들어서 또 서로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방보다는 중요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더 그 문제 토론을 좀 이소영 의원과 우리 박정하 의원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온 자료와 함께 더 계속적으로 국민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토론을 해달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제 인전 이소영 의원께서 말씀 주시고 제가 먼저 인전 개발이 불가능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라는 게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단독주택 한 채도 제대로 질 수 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소영 의원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다른 예를 들어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박수현 수석님께서 보신 이후에 밤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확인이 다 됐는데요. 그 이소영 의원께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근 지역에 어느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 현대 성우 2단지라는 게 들어서 1, 2, 3차 아파트가 거기 있어요. 그게 이건 되는데 왜 수변지구라고 해서 안 되느냐 이러는데 그 지역은 97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돼서 그 현대 성우라는 단지가 들어가요. 근데 99년도에 한강 수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서 그 해의 수변 지역으로 일체가 다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는 그 땅 모두가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돼요. 단독주택 하나도 제대로 못 지은 땅이 돼요. 이소영 의원이 제기하신 의혹은 충분히 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예. 건데 다 개발이 어려운 걸로 확인이 됐다. 이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만요. 중요한 것은 이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여부가 이 주민들에겐 제일 중요할 텐데요. 원 장관이 그 부분도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 나도 정상 추진, 양평 고속도로는 건설되고 싶다. 이게 제가 백지화 선언할 때부터도 제가 정말 괴로움을 안고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박성문 변호사님, 이 양평 주민들은 어쨌든 고속도로가 좀 건설되길 바랄 텐데 재추진 여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의 의혹 공세 제기가 철회되지 않는 한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안이 이런 방식으로 백지화돼 버리면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해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출구 전략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조사가 되었든 일정한 형태의 조사를 실시한 뒤에 일정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방식으로라도 결국 이 고속도로 건설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여야 사이의 어떤 논란의 수위도 좀 점점 많이 낮아졌고 국토부가 이 수년치의 자료도 공개한 만큼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출구를 모색하는 방법도 그 지혜도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